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인텔, 엔비디아의 길을 따른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AMD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세계 최고의 프로세서 업체들이죠. 그리고 미국 국적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공통점 외에 또 같은 점이 바로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에 대한 노골적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젠슨항, 팻 겔싱어, 리사수 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로 올가매고 있지만 한편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발을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유력 경쟁 업체를 견제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시장은 잃고 싶지 않은 모순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미국 프로세서 업체들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버 GPU인 A100, H100이 규제 대상이 되자 이 사양을 다운그레이드한 A800, H800 GPU를 중국 수출용으로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A800, H800의 수출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 다운그레이드된 GPU 가격이 대당 7만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스펙을 낮춘 GPU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낮춘 것입니다. 가령 A800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400GB인데요. A100은 초당 600GB입니다. 초당 200GB가 저사양 제품이 느린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A800은 A100에 비해서 명백한 저사양 GPU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A800만 해도 기존 A100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사양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한 개 GPU만 놓고 보면 기능이 떨어지지만 A800 칩 수를 늘리면 기존의 컴퓨팅 성능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도 데이터 센터용 GPU를 중국에 팔 수 없게 되자 맥스 GPU 1350 대신에 중국 시장만을 위한 맥스 GPU 1450을 내놨습니다. 이 맥스 GPU라고 하면 언뜻 제품이 연상되지 않는데요. 맥스 GPU의 개발명이 바로 본테베키오입니다. 본테베키오 GPU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인텔도 중국의 AI 시장이 워낙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다 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상대적으로 저사양 GPU를 따로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AMD도 여기에 따를 태세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나오는 최신 GPU가 인스팅트 MI300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중국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GPU 버전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인텔의 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규제는 AI 관련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지만 메모리나 제조 파트에서도 미국의 중국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비슷한 시도가 많았습니다. 가령 미국 정부는 핀팩 기술을 사용한 로직칩, 그러니까 16나노 내지 14나노 이하 칩을 규제 대상에 넣었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칩, 낸드는 128단 이상 칩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 장비 등도 규제 대상인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노드 칩이, 최신 노드 칩이 다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그나마 삼성 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안별 심사를 통해서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지만 미국 장비 업체들도 지금 수출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AI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GPU 스펙을 낮춘 프로세서 업체들처럼 장비 업체들도 기술 변경 등을 통해서 중국 수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중국 파운드리인 SMIC는 14나노, 16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미국 장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같은 미국 장비 업체들은 17나노 공정에 최적화된 17나노 공정에 고안된 장비를 SMIC가 요구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SMIC, 중국 파운드리인 SMIC 요구에 맞춰서 17나노 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규제의 기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 라인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변경 등을 일부 감수하고 인계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묘히 머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YMTC 같은 경우도 128단 낸드부터 제재가 발동되는 만큼 3D 낸드 층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 장비가 중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자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를 동반한 노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큰 효과를 이런 수출 자체가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령 규제 대상인 14나노에서 규제 바뀐 17나노 노드로 전환하려면 SMIC 고객이 기존 설계를 크게 변경해야 합니다. 팹리스들도 14나노로 안 하고 17나노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트랜지스터 밀도가 낮다는 것은 더 큰 다이 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 수율 및 심지어 포장 치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4나노급 설계를 보유한 SMIC 현재 고객이 SMIC 사정에 맞춰서 17나노로 전환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3D 낸드 문제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제로 심지어 미국 장비 업체들도 큰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 물밑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국가적 이익과 개별 기업의 처신은 같이 움직이더라도 미시적으로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이게 더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그 반도체 업황을 보면 생각보다 더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AI 붐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암호화폐가 가졌던 것 같은 골드러시 효과는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죠. 업황 부진에서 이제 막 그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벌이는 규제 술래잡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